하지만 신맛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요리사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미미한 신맛이 이 요리의 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질리기 쉬운 그런 강한 맛의 요리를 자꾸 땡기는 중독성 있는 맛으로 탈바꿈시켜주기도 합니다. 진한 요리 꿀팁. 푸드비의 요리 꿀단지. 한국에서 중국 마라의 인기가 한번 휘몰아쳤잖아요. 이제 시고 매운맛을 뜻하는 신라의 인기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오미의 순위를 매기자면 단맛, 짠맛, 감칠맛, 신맛, 쓴맛 순서로 사실 신맛 자체는 본능적인 맛 기호도로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맛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음식이 상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지표로 쓰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맛을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요리사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미미한 신맛이 이 요리의 향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질리기 쉬운 그런 강한 맛의 요리를 자꾸 땡기는 중독성 있는 맛으로 탈바꿈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라면에도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주면 라면 국물이 맛있어지고 면발이 오랫동안 탱글함을 유지한다는 꿀팁은 이미 유명하죠. 나한테만 유명해? 막 끄덕이는 거 진짜 끄덕이는. 신맛이란 무엇인지, 요리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인간에게 가장 맛있는 신맛 물질은 무엇인지,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던 신맛까지 오늘 여러분과 신맛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해볼까 합니다. 도란도란. 우리 옛 선조들의 조리 비법이 담긴 고조리서를 보면 옛날에는 국물 요리에도 식초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식초들이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맛은 수소이온의 맛인데요. 이 수소이온은 세계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와 원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원자거든요. 그래서 희산되기 쉽고 또 확산성을 가진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을 해주면 요리의 향을 퍼뜨리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때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의 레스토랑 노마에서는 요리에 개미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는 개미의 개미산이란 신맛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였고 또 요리사로서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마에서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오감 중 가장 큰 부분인 시각적인 요소, 이 심리적인 요소를 조금 더 고려해 주었더라면 아쉬움 없이 완벽한 시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몸에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수소이온, 그러니까 신맛이 필요한 걸까요? 첫째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ATP 합성 효소라는 일종의 생체 에너지 발전기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 외부의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로 작동을 하는데요.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미량이 남아 산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일정 산 농도가 병원성균을 원살기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 내부의 유익균과 또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려 4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ATP 합성효소가 수소이온 농도 차이로 작동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외부 환경의 수소이온, 그러니까 신맛 물질이 너무 많아도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생물 또한 ATP를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이 산이 이 몬댕균들만 못 살게 보니까 장내 유해균 숫자가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 김치나 요구르트도 산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해놓고 먹을 수가 있죠. 이 김치나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는 유산균들이 생산하는 유산, 그러니까 즉 젖산도 장 속의 유해균 컨트롤에 기여를 합니다. 이 산이란 항상 우리 몸에 적당히 필요하고 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맛, 즉 산은 우리 요리에도 적당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요리사의 관점에서는 신맛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리에는 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신맛은 침을 고이게 하고 또 침은 우리가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신맛은 오미 중에 어떤 맛과 가장 잘 어울리느냐? 바로 단맛과 짝꿍입니다. 이 짠맛이나 감칠맛보다 단맛이 좀 있는 요리에 활용을 해주시면 엄청 좋아요. 신맛, 단맛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뭐가 있죠? 이 과일이 있죠? 요리로는 드레싱, 각종 소스류, 또 세계적으로 맛있는 요리로 인정받은 똠얌꿍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 국물 요리 등이 있겠습니다. 신맛은 느껴질랑 말랑하는 선까지만 요리에 딱 더해줘도 이 요리의 풍미가 더 강해지고 또 어떤 생동감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풍미가. 이 과일 주스를 만들 때 먼저 그 주스에 어울리는 당도를 찾고 그에 걸맞는 신맛, 즉 산도를 찾아서 당산비라는 걸 설정하는데요. 신맛 없이 단맛만 있어서는 주스의 향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도 않고 풍미도 보잘것없게 됩니다. 이게 비단 과일에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요리사들이 요리하면서 만드는 세이버리한 소스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파인다이닝 요리사든 캐주얼 다이닝 요리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재미없는 소스에 재미를 주고 싶다. 느껴질랑 말랑하는 정도로 한번 시청자님의 소스에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이 소스 본연의 향이 더 생생하게 잘 느껴지게 되고 풍미도 한층 더 상큼해질 겁니다. 자허토르테라는 초코 케이크가 있는데요. 이 또한 초콜릿 케이크에 과일의 신맛이 더해진 형태로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초코 케이크로 유명하며 또 일전에 에드워드 권 셰프가 각각류의
화이트 초콜릿 소스를 곁들인 그런 요리를 선보인 바가 있는데 이 화이트 초콜릿 소스에는 와인이랑 식초가 들어갔습니다. 이 식초뿐 아니라 와인에도 일정량의 신맛이 있어요. 이 세이버리한 갑각류와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단맛을 가진 초콜릿 소스에 식초랑 와인으로 신맛, 향을 부여해서 킥을 준 거죠. 또 라면을 끓일 때 식초 몇 방울, 국 요리에 식초 몇 방울, 소스에 식초 몇 방울이 내 요리를 아예 차별화시켜주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라면을 끓일 때 식초를 사용해주면 이 라면 국물 풍미에도 생동감이 생기고 또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식초가 이 탄수화물 조직을 짱짱하게 해줘가지고 이 면발도 비교적 탱글한 상태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잡채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한식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겠죠. 쫄깃한 잡채, 당면 식감을 원하신다면 이 당면을 삶으실 때 식초랑 설탕을 좀 넣어보세요. 신세계인 것. 여기서 잠깐, 신맛도 다 똑같은 신맛이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신것은 정말 널려 있습니다. 채소의 옥살산, 과일의 주석산, 구연산, 말산, 식초의 아세트산부터 시작해서 지방을 이루는 구성물질인 지방산, 그리고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신맛 물질들이 있고, 또 아미노산들 중에서도 감칠맛에 관여하는 글루탐산과 아스팔트산은 또 산성 아미노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을 받고 있는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은 DNA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 코카콜라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호도에 인산이 관여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생명현상의 상당 부분이 신맛이 나는 유기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 중에서도 구연산은 우리가 포도당을 저장하는 시스템인 TCA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산미료로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음료와 식품에 구연산이 사용되죠. 이 구연산은 레몬의 신맛으로 레몬의 5에서 6%가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많은 신맛 재료들이 정제된 가루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요리사 입장에서 이걸 다 알고 쓰긴 힘들겠고 이 요리 상황별로 어떤 산을 써보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 기지개 한번 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보고 먼저 식초 vs 나머지 신맛 재료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식초는 가장 흔하게 요리에 사용되는 신맛 양념이죠. 식초는 유기산 중에서도 워낙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맛과 향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리에 가장 많이 활용될지도 모르겠고요. 이 식초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크게는 곡물 식초와 과일 식초, 그리고 공업용 식초, 빙초산으로 나뉘겠는데요. 발사믹 비네거, 시리와인 비네거, 화이트 와인 비네거 같은 다양한 과일 식초들이 있으니까 한식에도 이러한 식초들을 활용해 보시면 색다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근무했던 미국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사용했던 흑초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업적으로는 흑미로 담가서 색이 까맣게 된 식초를 칭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원래는 오래 저장해가지고 색이 진해진 곡물 식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식초의 색이 진해지는 것도 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것으로 그 색소인 멜라노이드는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또 일반적인 투명한 식초에선 접할 수 없는 수많은 향기 성분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흑초를 사용하셔가지고 요리를 하시면 한식, 양식 가리지 않고 요리에 고급스러운 풍미를 부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빙초산은 98% 이상의 순도를 가진 아세트산인데요. 살에 닿으면 살이 녹을 정도로 강력한 산이지만 잘 희석해가지고 쓰면 또 이게 또 그렇게 깔끔하다고 하네요. 횟집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초고추장 브랜드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이 개발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빙초산이 그 깔끔한 풍미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식초 외의 다른 유기산들 중에서는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산미료라는 구연산은 레몬의 신맛 물질로 식초랑은 달리 분자량이 커서 맛만 느껴집니다. 통상 분자량이 300을 넘어가면 휘발성이 없다고 간주를 해요. 가벼워야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그게 우리 코로 들어와서 냄새로 느껴지죠. 이 구연산은 주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신맛 성분인데요. 인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TCA 회로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신체가 원하는 신맛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한 신맛을 가졌다 보니까 요리, 소스, 음료 모두 잘 어울릴 겁니다. 다만 정제된 구연산 자체는 신맛이 아주 강하니까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세이버리한 특성을 가진 산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면 글루탐산이나 호박산이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글루탐산 나트륨 할 때의 그 글루탐산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글루탐산입니다. 이 글루탐산은 근육 다발을 묶는 용도,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그 자체는 신맛이 나거든요. 이 글루탐산에 소금이 붙어야만 비로소 글루탐산 나트륨, 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트라고 해서 이 MSG가 돼서 강한 감칠맛을 냅니다. 어쨌거나 감칠맛 계열의 신맛을 내니까 저라면 진하게 끓인 주 같은 소스에 글루탐산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또 특이한 건 호박산인데요. 이 호박산은 진짜 특이해요. 호박산은 홍합탕 특유의 감칠맛과 신맛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산물 계열의 감칠맛과 신맛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해산물 향이 진한 요리에 신맛을 더해주고 싶을 때 한번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이질감 없이 뭐 요리랑 잘 어우러질 테니까요. 둘째로는 오히려 고기 요리에 한번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풍미란 무릇 그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해야지 고급스럽거든요. 고기 재료에 해산물 계열의 풍미가 더해지면서 차원이 다른 감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가 탄생을 할 것 같네요. 그 왜 TV에서 한번 봤는데 육해공이라고 해가지고 닭, 돼지 해산물을 한 대 넣어가지고 끓인 탕 요리가 유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신맛 별로야, 신 거 싫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좋아하실걸요.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좋아하시죠? 탄산이 왜 탄산일까 느낌이 오시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이어져 om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의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늘기만 합니다. 제가 다 탄산음료 사업을 하고 싶어질 정도로요. 사람들은 탄산음료의 뽀글뽀글한 그 기포가 그 청량감의 비결일 거라고 흔히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산을 녹인 탄산수와 또 질소가스를 녹인 뽀글뽀글 질소물을 비교한 그런 실험에 따르면 특유의 청량감은 탄산수에서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주제가 신맛이니까 신맛과 관계가 있을 것 같죠? 탄산이 우리 몸의 탄산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수소이온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이 시원함을 느끼는 냉각 수용체에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지만 탄산은 음료 자체를 우리가 더 시원하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묘한 종합 감각에 우리는 매료되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신맛에 대한 대서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구경하러 와주세요. 안녕.